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감히 어디서 왔다고. 그날 회의실에서 들린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코소보 산골에서 초콜릿 하나를 4조각으로 나눠 먹던 막내딸이었습니다. 세탁기도 없던 집, 아버지 없이 자란 4남매. 그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빈 회담장에 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과 편견, 시기와 질투를 뚫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요. 아마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비라 살만입니다. 21살이던 그해 겨울, 저는 코소보 산악마을의 낡은 집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죠. 저는 4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염소를 키우고 감자를 캐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옷은 계곡물에서 손으로 빨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2시간 걸어야 닿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갔습니다. 신발이 닳아 구멍이 나면 신문지를 안에 깔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엘비라네 집은 거지네. 엘비라 옷 냄새나. 저는 참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숙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이 산골을 벗어나는 꿈을요. 18이 되던 해 마을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 국비 장학생 모집.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정말 멀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비행기로 1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이 어디냐? 아시아요. 거기서 공부하면 장학금 줘요. 학비도 생활비도 다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어. 위험해. 하지만 이 기회 아니면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살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글 한자도 몰랐습니다. 책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무료 교재를 다운받고 밤새 연습했습니다. 가나다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오빠들은 비웃었습니다. 넌 못해. 포기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도 프리슈티나까지 가야 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5시간을 걸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애 뭐야? 시골에서 왔나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독해, 쓰기, 듣기, 말하기.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그날 우체부가 왔습니다. 엘비라 셀마니? 네. 한국에서 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우니?
합격했어요, 엄마. 저 한국 가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2019년 2월 저는 코소보를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어머니가 싸주신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는 하늘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산이 보였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됐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봤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높은 천장,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코소보에서는 버스를 타면 모두가 떠들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뒤처졌습니다. 짐이 무거웠고 방향을 모르겠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헤맸습니다. 1시간을 걸어 드디어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제 방이 생긴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장학생이 모였습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코소보에서 온 건 저뿐이었습니다. 코소보요? 그게 어디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유럽이요. 발칸반도요. 아, 전쟁 많이 났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문법 회화 쓰기. 선생님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재를 펼쳤지만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업은 어렵고 음식은 맵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밤마다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돈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학금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처음 본 돈이었습니다. 코소보에서는 한 달 수입이 100유로도 안 됐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절약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일 싼 김밥을 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아꼈습니다. 고향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기숙사까지 5분 거리였지만 온몸이 젖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한국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네, 괜찮아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이거 쓰세요. 남자가 우산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남자가 웃으며 우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뛰어가 차에 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도와준 걸까요?
다음 날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기숙사 앞 카페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우산 감사했어요. 아, 괜찮으세요? 네. 이거 돌려드려요. 아니에요, 가지세요. 제게 여분이에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커피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앉았습니다. 남자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엘비라요. 엘비라 셀마니. 저는 조성우예요. 구청에서 일해요. 구청이요? 네. 홍보팀이요.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이요. 학생이에요? 네.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코소보요.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먼 데서 왔네요. 네. 많이 멀어요. 우리는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우는 친절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줬습니다. 힘들죠? 조금요. 당연해요. 낯선 나라니까. 하지만 적응할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성우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저도 성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우는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린이었습니다. 린과 저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기숙사에서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성우를 만날 때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엘비라, 당신 꿈이 뭐예요? 통역사요. 왜 통역사예요? 언어로 사람을 연결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안 겪게 하고 싶어요.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노력할게요. 아니, 이룰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룰 것이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다짐했습니다. 통역사가 되겠다고. 최고의 통역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누가 저를 가로막을지를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교육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엘비라, 통역대학원 지원해보세요. 실력이 충분해요. 저는 설렜습니다. 통역대학원.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장학금은 1년 과정만 지원됐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학기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요. 장학금은요?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높대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는요? 해야죠. 하지만 학비를 다 벌기엔 부족해요. 성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네? 빌려줄게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언제 갚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때 갚으면 돼요. 성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저를 믿어줄까요? 정말. 괜찮아요? 네. 당신 꿈을 응원해요. 저는 성우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한영과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는 통역이었습니다. 수업은 지옥이었습니다. 동시통역 연습, 순차통역 연습, 매일 새로운 주제, 전문 용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통역했습니다. 스피치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손에 펜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교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엘비라 발음이 좋아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속 이렇게만 하면 좋은 통역사 될 거예요. 1학기가 끝났습니다. 방학 때 인턴십이 있었습니다. 통역 에이전시에서 2개월간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 통역을 경험했습니다. 기업 미팅, 공장 투어, 계약 협상.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에이전시 대표가 말했습니다. 엘비라 씨 잘하시네요. 졸업하면 우리랑 같이 일해요. 정말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뻤습니다. 취업 걱정이 조금 덜었습니다.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우 씨, 저 인턴 잘 끝냈어요. 축하해요. 저녁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그날 저녁 성우와 식당에 갔습니다. 한정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렇게 맛있는 한식은 처음이에요. 다행이다. 오늘 축하하는 날이니까. 감사해요, 성우 씨. 항상 도와주셔서. 당연하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우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식사 후 산책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져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 씨, 엘비라, 저 당신 좋아해요. 성우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갔어요.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뛰던 당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 저는 그런 당신이 좋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성우 씨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불안정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성우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며칠 후 성우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당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놀라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요. 만나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성우 부모님, 한국 어른들, 제대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성우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셨습니다. 어서 와요. 엘비라?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들어와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앉아.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 국. 많이 먹어. 입맛에 맞아? 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성우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 코소보에서 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데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아름다운 산, 착한 사람들, 단순한 삶. 좋은 면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생 많았겠구나. 괜찮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 네.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꿈이 뭔데? 통역사입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어요. 훌륭하네. 공부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리 성우 착한 애야. 너무 순해서 걱정이야. 알아요.
성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좋은 사람 같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제가 더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으셨어요. 부모님 정말 따뜻하세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저도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계속 잘하자.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 통역 과목이 생겼습니다. 의료, 법률, 기술, 각 분야 용어를 외워야 했습니다. 밤샘이 잦았습니다. 카페인으로 버텼습니다. 성우와 만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성우는 이해해줬습니다. 괜찮아. 공부가 우선이지.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신 꿈이잖아.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연인으로서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지가 났습니다. 국제기구 통역 인턴 모집. UN 산하기관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10명만 뽑았습니다. 저는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나요? 제 조국 코소보는 작은 나라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있으면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 씨, 합격했어요.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당신 실력이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우를 자주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일도 바쁘고 출장도 많았습니다. 괜찮아?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가 바빠질 텐데. 괜찮아. 당신 커리어가 더 중요해. 성우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는 게 맞을까? 인턴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국제기구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회의 통역 보조였습니다. 선배 통역사 옆에서 배우고 간단한 통역을 맡았습니다. 첫 회의 날 떨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엔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시간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녹초가 됐습니다. 선배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첫날 치고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긴장하지 말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혼자서도 회의를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엘비라, 다음 달 국제회의 통역 맡아볼래요? 네. 혼자요? 네. 할 수 있어요. 떨렸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용어를 외웠습니다.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성우와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조금만 참아. 회의 끝나면 보자. 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회의 날이 왔습니다. 5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한영 통역을 맡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표가 전문 용어를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제가 몰랐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맥으로 추론했습니다. 계속 통역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엘비라, 중간에 막힌 부분 있었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다음엔 준비를 더 철저히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실수했어. 무슨 실수? 회의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제대로 못했어. 그래도 끝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엘비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성우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통역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 결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인턴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가는 우수했습니다.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이제 취업할 차례였습니다. 졸업 전 여러 에이전시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하나씩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곳이 글로벌 통역 에이전시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번역 회사였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 부대표, 그리고 실장. 실장은 5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이름은 한미선이었습니다. 엘비라 셀마니 씨?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소보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한국어 어떻게 배웠나요? 국비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외대 통번역대학원 나왔고요. 경력은요? 국제기구에서 6개월 인턴했습니다. 추천서 있습니다. 미선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한국 최고의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최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나 안 뽑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 미선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 통역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어 감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 쓴 사람이랑 다르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일단 들어봅시다. 네. 미선 실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실기 시험도 봤습니다. 영어 스피치를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미선 실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뭔가 불길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취업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합격했어. 축하해. 어디? 글로벌 통역이요. 대박. 거기 최고잖아. 네. 진짜 기뻐요. 저녁 먹으러 가자. 축하해줄게. 그날 저녁 성우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비싼데.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응. 떨리기도 해.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고마워. 항상 믿어줘서. 당연하지.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20층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통역사들이 부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비라 씨, 이쪽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책상, 컴퓨터,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통역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리선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신입이 들어왔어요. 소개해보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비라 살만입니다. 코소보에서 왔고요. 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힐끔거렸습니다. 리선 실장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팀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됐습니다. 첫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기업 미팅 통역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계약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통역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숫자, 용어, 뉘앙스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통역 정말 잘하시네요. 덕분에 매끄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미국 측도 만족했습니다. 그레이트 자부, 베리 에기어럿. 저는 뿌듯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니 리선 실장이 불렀습니다. 엘비라 씨, 잠깐 와보세요. 네. 실장실로 갔습니다. 리선 실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잘 끝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론 발음이 좀 이상했다던데요. 네. 한국어 억양이 어색하다고. 외국인 티가 난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객은 만족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고객분들은 만족하셨는데요. 고객이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부족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생적 한계예요. 리선 실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태생적 한계. 저는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싫어해요. 왜? 외국인이라서요. 한국어가 어색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한국어 완벽한데. 하지만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우가 화났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실장님이에요. 제 상사예요. 그래도 부당해. 참지 마.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일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리선 실장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통역을 트집 잡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해. 속도가 느려. 뉘앙스를 못 살려. 고객은 만족하는데 실장만 불만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실장 편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다들 저를 피했습니다. 외국인이랑 어떻게 얘기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서 혼자였습니다. 성우에게만 기댔습니다. 매일 밤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오늘도 실장님이 참지 마. 그만둬. 그만두면 어떡해요. 다른데 취직도 어려워요. 그래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성우에게 빚도 있었고 가족에게 돈도 보내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성우가 걱정했습니다. 엘비라,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 병원 가보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각국 기업인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메인 통역사로 배정됐습니다. 긴장했지만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다 읽고 용어를 외웠습니다. 행사 전날 밤 미선 실장이 불렀습니다. 내일 실수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 안 돼요. 완벽해야 해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걸린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통역한다고 소문났어요. 잘못하면 욕먹어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자료를 봤습니다.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행사 당일 컨퍼런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 통역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행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연사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사가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를 놓쳤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놓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역이 끊겼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듬이 깨졌습니다. 나머지 통역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부스에서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울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선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비라 씨, 이리 와요. 실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실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뭐죠? 고객 불만이에요. 통역이 엉망이었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선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없어요. 당신은 해고예요. 네? 해고.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고라니. 실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나가요. 당장. 저는 쫓겨났습니다. 3개월 만에 일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해고됐어. 뭐? 해고당했어요. 오늘. 성우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엘비라 셀마니 씨? 네. 저는 외교부 국제협력과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 이력을 봤어요. 국제기구 인턴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국빈 방문 행사가 있어요. 통역사가 필요한데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추천했나요? 국제기구 상사분이요. 당신이 훌륭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무직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실력은 있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근 실수가 트라우마였습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왜요? 최근에 실수를 했거든요.
큰 행사에서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내일 브리핑 있으니 오세요. 다음 날 외교부로 갔습니다. 김수진 과장이 반겼습니다. 30대 후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요해요. 발칸 지역 정상들이 와요. 발칸이요? 네.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대통령도 와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코소보 대통령이요? 네. 당신 조국이잖아요. 감회가 남다르겠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조국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꼭 잘하고 싶어요. 잘할 거예요. 준비 자료 드릴게요. 일주일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발칸 정세, 외교관계, 경제협력 모든 걸 외웠습니다. 성우가 도와줬습니다. 옆에서 들어주고 피드백해줬습니다. 발음 좋아. 계속해. 고마워. 당신은 할 수 있어. 믿어. 행사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청와대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통과하는 데만 30분 걸렸습니다. 회의실은 장엄했습니다. 긴 테이블, 각국 국기, 고급 의자. 저는 통역 부스에 들어가 테스트했습니다. 음향, 마이크, 헤드셋 모두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긴장됐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연습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성우가 전화했습니다. 오늘이네. 응. 긴장돼? 많이.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고마워. 사랑해. 나도. 청와대로 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국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코소보 국기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표단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소보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조국 대통령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코소보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알바니아어였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어를 조금 알았습니다. 코소보에서 쓰는 언어였으니까요. 하지만 통역은 영어 통역사가 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각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통역했습니다. 2시간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코소보 대통령 수행원이 다가왔습니다. 통역사님? 네. 대통령님이 뵙고 싶다고 하세요. 네. 놀랐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대통령께 갔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통역사군요. 네, 엘비라 살마니입니다. 코소보 사람이죠? 네, 프리슈티나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약하다니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요? 저는 짧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생, 대학원, 통역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잘해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조국 대통령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수진 과장이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할게요. 외교부 통역풀에 등록해 놓을게요. 정말요? 네. 당신 같은 인재 필요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일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 씨, 어떻게 됐어? 대박이에요. 대통령님도 만났어요. 진짜? 응. 너무 행복해. 축하해. 저녁 먹자. 그날 저녁 성우와 만났습니다. 샴페인으로 건배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야. 당신 실력이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외교부 통역풀에 등록된 후 일이 많아졌습니다. 국제회의 정상회담 공식 만찬.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실력도 늘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엘비라 씨, 유럽연합회의 통역 맡아줄 수 있어요? 김수진 과장이 물었습니다. 유럽연합이요? 네. 한국-EU 정상회담이에요. 큰 행사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최적이에요. 유럽 출신이잖아요. 저는 떨렸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저는 한영 통역을 맡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탈리아 통역사였습니다. 30대 중반 금발 여성. 이름은 마리나 페루치였습니다. 저는 마리나를 국제기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마리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누구? 엘비라 셀만이에요. 한영 통역 맡았어요. 아, 그래? 코소보 사람? 네. 코소보 출신이 이런 자리에?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여기 왔어요. 실력? 보자. 얼마나 잘하나. 마리나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마리나가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마리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내 실수 알아챘지? 네. 왜 말 안 했어? 동료니까요. 망신 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리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하기는 코소보 사람답네. 무슨 뜻이에요? 코소보 사람들은 약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잖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사실이지. 당신 내 나라 GDP가 얼마야?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잖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요. 무시? 이게 현실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신기할 뿐이야. 마리나가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복잡한 경제 협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통역이 아주 정확하네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럽 대표단 수행원이 다가왔습니다. 통역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훈련 받으셨어요? 한국에서요. 한국 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왔어요. 한국에서? 와, 한국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요? 네, 한국은 훌륭한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나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질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김수진 과장이 연락했습니다. 엘비라 씨, 어제 대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유럽 측에서 당신 칭찬 엄청 했어요. 다음에도 부탁한대요.
영광이에요. 그리고요,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청와대요? 네. 당신을 청와대 통역사로 초청하고 싶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통역사요? 네. 정식 계약직이에요. 월급도 좋고 복지도 좋아요. 정말. 저를 원하세요? 네. 당신밖에 없대요. 저는 울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통역사. 한국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청와대 제안 받았어. 진짜? 응. 정식 통역사로. 대박. 축하해. 믿기지 않아. 꿈 같아. 꿈이 아니야. 당신이 노력한 결과야. 그날 밤 저는 행복에 겨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코소보 산골 소녀가 한국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입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입사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기사가 났습니다. 청와대 외국인 통역사 채용 논란.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흘렸습니다. 한국인도 많은데 왜 외국인? 코소보? 그게 어디야? 믿을 수 있어? 청와대 보안은 생각 안 해? 댓글이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났습니다. 코소보 출신 통역사, 과거 해고 이력 있어. 누가 제 과거를 캤습니다. 글로벌 통역에서 해고당한 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역시 문제 있는 사람이네. 청와대가 미쳤어? 이러다 국가 기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론이 나빴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김수진 과장이 연락했습니다. 엘비라 씨, 지금 상황 알죠? 네. 청와대 쪽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누군가 고의로 흘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격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성우가 격려했습니다. 이건 당신 싸움이 아니야. 편견과의 싸움이야. 하지만 지쳤어. 조금만 더 버텨.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며칠 후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이 취재 기사를 냈습니다. 코소보 통역사를 만나다. 저를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국비 장학생, 노력, 차별, 극복.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편견이 문제였구나. 청와대, 이런 인재 놓치지 마. 댓글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비라 씨, 입사 진행합니다. 정말요? 네. 당신을 믿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출근 첫날 청와대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엘비라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건물, 잘 가꾼 정원, 장엄한 분위기.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역실로 갔습니다. 다른 통역사들이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비라 씨죠? 네,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전 직장과 달랐습니다. 첫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국빈 만찬 통역이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만찬 당일 청와대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꽃장식, 고급 식기. 각국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잘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농담도 번역했고 뉘앙스도 살렸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통역 아주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옆에서 일했어.
어땠어? 꿈 같았어. 진짜 꿈 같았어.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 항상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사랑해. 나도. 그렇게 저는 청와대 통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중요한 회의, 만찬,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실력도 인정받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견제했습니다. 국제회의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엘비라 통역은 정확하지 않아. 코소보 사람이 유럽 대표하는 게 말이 돼? 뒤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큰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G20 정상회의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 전담 통역사로 참여했습니다. 마리나도 이탈리아 대표 통역사로 왔습니다. 회의 전날 마리나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실수하지 마. 전 세계가 보는 자리야. 당신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당신도 실수하지 마세요. 저번에 숫자 틀렸잖아요. 마리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히. 저도 프로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국 정상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나는 중간에 2번 막혔습니다.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수행원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훌륭한 통역이었어요. 한국 통역 수준 정말 높네요. 마리나는 구석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리나 괜찮아요? 뭐가? 힘들어 보여서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동료잖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마리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마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당신을 무시한 거.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마리나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동료로. 마리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베테랑 통역사였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거의 제가 맡았습니다. 대통령 신뢰도 높았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이 불렀습니다. 엘비라 씨, 다음 달 특별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인가요? 한국 마이너스 발칸 정상회의예요. 코소보, 세르비아, 알바니아 대통령이 와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코소보 대통령이요? 네. 당신이 통역 맡아주세요. 조국 대통령이잖아요. 영광입니다.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발칸 정세, 역사, 경제. 모든 걸 공부했습니다. 성우도 도왔습니다. 긴장돼? 많이. 조국 대통령 앞에서 일하는 거잖아. 잘할 거야. 넌 최고니까. 행사 당일 청와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코소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당신 전에 본 적 있죠? 네, 1년 전 회의에서요. 아, 그 통역사.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는구나. 네, 대통령님. 자랑스럽네. 우리 국민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발칸 3국의 경제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알바니아어를 오가며 통역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막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 중간 코소보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전쟁 후 재건, 경제 발전, 민주주의.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코소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저는 통역하며 울컥했습니다. 제 조국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코소보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비라,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대통령님. 대통령 집무실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당신 이야기 코소보에서 유명해요.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왔어요. 정말요? 네.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생각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럴 만해요.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저를 만들어줬어요. 한국이 기회를 줬지만 붙잡은 건 당신이에요. 대통령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코소보 정부 표창장이에요.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죠. 당신이 코소보의 이미지를 높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표창장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성우가 축하해줬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꿈 같아.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당신이 만든 현실.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엘비라, 대통령님 만났다며? 응. 뉴스 봤어? 그럼. 온 동네가 봤어. 다들 자랑스러워해.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언제 와? 곧 갈게. 약속해.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어머니가 제 성공을 직접 보게 해야겠다고. 그리고 성우와 결혼도 해야겠다고. 모든 게 완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코소보로 갔습니다. 5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공항에 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 언니.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엘비라.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우리 딸 이렇게 컸네. 고향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벽, 작은 방, 세탁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어머니께는 코트, 오빠들에게는 시계, 언니에게는 가방.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번 돈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마을 사람들도 저를 보러 왔습니다. 엘비라 왔네. 청와대에서 일한다며? TV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 가자. 한국? 응. 거기서 같이 살자. 안 돼. 난 여기가 좋아. 왜? 한국이 더 좋은데. 여기가 내 고향이야. 내 아버지도 여기 묻혀 있고.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와. 구경하자. 그건 괜찮아. 구경은 하고 싶어. 정말? 그럼 다음 달에 오자. 알았어. 한국으로 돌아와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초청장, 비자, 항공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성우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오시는구나. 응. 너무 기대돼. 나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엄마 마음에 들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한 달 후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공항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공항이야? 궁전 같네. 한국은 다 이래. 깨끗하고 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사냐? 응. 혼자? 응. 좁지 않아? 괜찮아. 나한텐 충분해. 어머니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모든 게 있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응. 나도 처음엔 놀랐어. 저는 어머니를 서울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는 처음이야. 어때? 좋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없어. 익숙해지면 괜찮아. 며칠 후 성우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조성우예요. 내 남자친구.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성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우를 살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이지? 네. 엘비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만족하는 표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엄마. 성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주일 후 어머니는 코소보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인사했습니다. 건강해, 엄마. 너도 몸조리 잘하고. 응.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응? 성우랑 결혼해.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어. 너무 늦지 마. 나이가 있잖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어머니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응? 우리 결혼하자. 성우가 놀랐습니다. 진짜? 응. 너무 늦기 전에. 좋아. 언제? 올해 안으로. 알았어. 준비하자.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만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도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우 곁에 섰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피로연에서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엘비라 축하해. 고마워. 코소보 대사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과 코소보의 가교가 되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따뜻한 날씨. 완벽했습니다. 행복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너무. 당신은? 나도.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럴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돌아와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룸, 거실, 주방. 우리 둘에게 충분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골랐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임신했습니다. 8주였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진짜? 응. 8주래. 성우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빠 될 거야. 응. 최고의 아빠 될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건강 조심해. 몸조리 잘하고. 응. 임신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신기했습니다. 성우는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힘들어? 조금. 하지만 괜찮아. 쉬어. 일은 내가 할게. 고마워.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배려해줬습니다. 엘비라 씨, 푹 쉬고 와요. 감사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초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만날 수 있어. 응. 12시간 후 딸을 낳았습니다. 3.2kg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응. 우리 딸. 성우도 울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소피아. 한국과 소피아 지혜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왔습니다. 소피아는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손녀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예쁘다. 닮았죠, 엄마? 너 닮았어. 눈이 똑같아. 어머니가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청와대로 복직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성우도 도왔습니다. 분담해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2026년 1월 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유럽 정상회의였습니다. 저는 다시 통역을 맡았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회의 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엘비라 씨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출산하고 바로 복귀했다며? 네. 제 일이 좋아서요. 대단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 조금. 하지만 괜찮아. 잘했어. 자랑스러워.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일 소피아 이야기, 앞으로 계획.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 차별, 편견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뤘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보람 있는 일, 모든 게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코소보 출신이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곳이 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꿈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외국인이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그 증거입니다. 코소보 산골 소녀가 한국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저처럼요.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듭니다. 한국의 성우에게, 소피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엘비라 셀마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언제나 대한민국일 것입니다.